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액면 병합 이후에 급등을 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상승폭이 둔화가 됐어요. 우리가 액면 병합을 노리고 액면 병합 전에 포인트를 잘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매매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액면 병합 이후에 급등을 했지만 상승폭은 둔화된 상태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보존 제약이 왜 액면 병합을 했고 그 액면 병합 이후에 어떤 수순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우리가 연말까지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은 이 종목 잘 잡으셔서 이 종목에서는 대박 한번 내보세요. 자, 여러분, 비보존 제약 말씀드립니다. 이 비보존 제약이 상당히 끼가 있는 종목이라는 걸 잘 아시죠? 근데 여하튼 500원에서 2,500원으로 변경을 했다. 기업들이 그 액면 병합이나 또는 그 액면 분할, 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액면 병합을 했든 액면 분할을 했든 기업 가치는 똑같고 시총도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액면 병합을 하는 의미는 주가가 5배만큼 높아지니까 외관적으로 볼 때는 비싸 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효과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가 없을 때 어떤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액면 병합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가격이 여하튼 비싸 보이니까 증자를 그 다음에 하면은 증자가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좀 높아지죠. 외관상으로 이제 비싸 보이기 때문에 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아니면은 액면 병합을 해버렸다가 다시 감자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상패나 이런 것들을 피하려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액면 병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액면 병합 이후에 이런 패턴이 나올 경우는 주주들한테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 주식시장은 예외적인 게 발생하면서 이제 호재료를 터뜨리면서 또 위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예외적인 부분을 제거한다면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패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액면 병합하고 증자를 할 수도 있고 뭐 감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단계적으로 액면 병합돼서 이렇게 떴을 때 당연히 이제 물량을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비보존 제약이 잘 아시다시피 뭐 마약 관련해서 재료가 나오면서 비마약성 진통제권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오피란제린 그건과 관련해서 재료가 등장될 수도 있고 뭐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가 갑자기 나와서 시세를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으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문자로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일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다면 저점 포인트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 테니까요. 도움을 드릴 테니까 문자를 꼭 받고 싶으신 분들만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매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하고요. 그래서 이 카톡방에 무료로 입장하게 해드리고 문자도 보내고요.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요. 그러다 보면은 저점, 타점, 반등 매도 타점이 나옵니다. 요 부분들은 이제 이 개별주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공을 정보를 해야 돼요. 네, 요 부분을 도와드릴게요. 요거 도움받고 싶은 분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종목명, 비보존 제약 이렇게 좀 보내주셔서 이 종목 한번 위험을 회피하고
타점이 오면 제대로 매매해서 수익을 올릴 기회가 되면 올리고, 네, 이런 매매를 잘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상단 전화번호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를 비보전 제약이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연말 대박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저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네,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보이시죠?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줄여보겠습니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